안녕하세요. 자니쌤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항생제 복용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경험했던 어떤 환자분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 환자분은 위암 2기셨습니다. 위암 2기셨는데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연치유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자연치유로 잘 지내시다가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2년여간 잘 지내시다가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덧나는 바람에 이제 항생제를 드시게 된 거죠. 근데 항생제를 쉽게 낫지 않아 가지고 그 항생제를 2달 정도를 드셨다고 합니다. 2달 드시고 잇몸염증은 가라앉았는데 문제는 이 암이 복막 전체에 전이가 돼서 복강 내에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연치유로 잘 본인의 원래 면역력을 가지고 암을 잘 억제하고 있다가 항생제 때문에 면역이 억제되면서 암이 확산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약간은 동의하는데요. 뭐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항생제를 조금 드시는 거 가지고 뭐 신체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한테는 조금 사정이 다르죠. 사람의 면역계가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장관 면역이라는 게 있고 림프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 면역은 말 그대로 소화기 계통, 위, 장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에 의해서 면역이 유지되는 것을 장관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 중에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나 목 주변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림프절, 림프 면역, 그것이 이제 그 다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장기간 드시거나 너무 고용량을 드시면은 이 장관 면역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생제가 이 장관 면역을 담당하는 장내 그 정상 세균총들을 괴멸시키는 거죠. 물론 잠깐 드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위암 환자분처럼 이렇게 2달, 뭐 그 이상 석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쓰시게 되면 이 장관 면역이 형편없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가 어리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감기 때문에 소아과 가셔가지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이면은 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관 내의 정상 세균총이 파괴되면서 항생제에 의한 설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생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시면서 몸에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감염의 기회가 좀 증가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암 치료 항암제를 맞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더니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 폐렴이 심할 때도 항생제를 쓰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았지만 저도 방사선에 의한 식도염으로 고열이 막 40도씩 넘어 들락날락하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올 4월, 5월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2주 정도를 매일같이 항생제를 맞았는데 어느 정도 염증이 잡히고 수치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앞에 그 위암 환자분처럼 막 2달씩 이렇게 드시게 된다면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맞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생제를 그렇게 조금 맞으시게 될 때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항생제를 맞을 때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하루 삼시세끼 후에 꼭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제가 받았던 유산균은 이 람노스라는 캡슐,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시도필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떨어졌네. 이게 라시도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람노스랑 같은 모양이고요. 성상도 락토바실루스 균인가? 그런 종류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드셔도 항생제에 의해서 이 유산균들이 그냥 속절없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항생제를 맞으실 때 이 유산균을 드시면은 같이 먹고 맞고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경구로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로 맞는 시간대를 피해서 최소한 2~3시간 이상 사이를 띄워가지고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겠고, 이제 식사 때마다 항생제를 드시게 된다면 차라리 주무시기 전에 이 유산균을 드시고 자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파괴돼서 이제 없어져가는 유산균을 조금이라도 보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먹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먹고 있는, 요즘은 항생제를 맞지는 않지만은 장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었던 것이 이 비오풀이라는 약인데, 이거는 그 유산균이라기보다는 효모균입니다. 그래서 항생제와는 조금 다른 균주를 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약들은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인데 반해서 이 비오풀이라는 약은 소아과에서도 쉽게 처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오풀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생제의 내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항생제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모균을 드시면 이 장내 세균총의 안정화라든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든지 이런 정장 효과가 유산균과 유사하게 있으면서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시거나 할 때는 유산균도 드시고 이런 비오풀 같은 효모균 자체도 같이 드시면 장내 건강에 좀 영향을 줘서 장관 면역이 무너져서 뭐 어떤 암이 확산되거나 그런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연 치유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항생제를 드실 때 어떤 약이나 항생제라든지 면역제제에 의해서 암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면역력으로 암을 이기셔야 되는데, 이런 항생제로 인해서 장관 면역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